그 작년에 한 번 했었는데 너무 급하게 했고, 제가 초등학교 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누구 앞에 서본 적이 없어서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작년에 또 마침 또 그때 소파에서 잠을 자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정말 되게 막 힘들었어요. 사실 기억 안 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랬습니다. 근데 올해는 나름대로 좀 머릿속에 뭔가 생각하고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이제 자료는 제가 따로 뭘 이렇게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책에 있는 거, 핵심적인 거 좀 이렇게 몇 가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책에 있는 거를 복사를 해왔어요. 복사를.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리 연구해도 북리를 해봐도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제가 연구해서 써놓고 보니까 그 배노건 스윙이랑 거의 원리가 같아요. 제가 배노건처럼 스윙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 원리가 같아요. 똑같은 원리로 스윙을 합니다. 스윙을 하고. 아까 잠깐 휴게실에서 뭐 스카티 셰플레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타이거 우즈를 능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의 스윙법 아주 특이하죠. 이렇게 발을 확 꽂잖아요. 그거 왜 꼬는지 아세요? 왜 발을 확 꽂? 발을 왜 꼬는? 그게 회전 스윙법이에요. 근데 회전 스윙법을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팽이가 빽빽뺑 돌잖아요. 빽빽뺑 돌 수 있는 이유가 왜 돌겠어요? 지면에 꽂혀 있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윙을 하면서 양 다리를, 벌렸던 다리를 획 꼬면서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획 도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대단히 어려운 기술인데 그 사람 그걸 하잖아요. 김연아도 획 돌 때 다리를 모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회전 스윙이에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동 회전 스윙 있잖아요. 백스윙 할 때는 오른발 축으로 돌고, 다운스윙 할 때는 왼발 축으로 돌고, 이게 이동 회전 스윙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축을 왔다 갔다 해버리면 어드레스 해놓은 게 이게 잘 안 맞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공이 잘 안 맞아요, 그런 경우는. 근데 스카티 셰플러는 발을 탁 꼬으면서 모아가지고 팽이처럼 팍 돌잖아요. 대단한 기술인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조준하고 던지는 방식으로 치는 게 난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책을 복사를 해왔는데, 한번 책 내용을 볼까요, 한번? 그 그립에, 이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저도 책에다 그렇게 써놓게 했는데, 검직골 조이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검직골 조이기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게 보통 그 유튜브나 그 책들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이게 뭐 오른쪽 어깨를 가리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포인트가 빗나간 거예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검지 첫 마디 있잖아요. 검지 첫 마디. 첫 마디가 왼쪽을 가리켜야 돼요. 왼쪽, 이렇게. 골은 이쪽이지만 첫 마디는 왼쪽으로 가리켜야 된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똑같은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똑같은 모양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잡잖아요? 그립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양손 그 검지 첫 마디를 교차시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다른 것들은 워낙 많이 들으셨으니까 왼손 검지 있잖아요. 왼손 엄지 있잖아요. 엄지를 좀 당겨 잡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몸쪽으로 이렇게, 예, 몸쪽으로 당겨요. 이렇게 당겨서 누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오른손 저기로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줘요. 이거 안 눌러주면 막 클럽이 막 놀아요. 그리고 놀고 잘못하면 우리는 손으로 치기 때문에 손가락 부상당해요. 부상. 저도 좀 가끔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좀 이상한데, 또 손가락이 길어가지고 이게 좀 잡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지 이거? 그립 세팅?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한번 해보고요. 뭐 공의 위치는 다 아실 것 같고. 199페이지에 어드레스 있잖아요. 어드레스가 제가 이렇게 몇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머리 있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들지 마세요. 꺾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척추가 좀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세를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골반, 허리 살짝 내밀고, 그 다음에 척추는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머리를 이쪽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보여요. 내가 어디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립을 찌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은 헤드를 던지는 건데, 일단 그립 찌르기가 안 되면 헤드 던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유도 장치라 그립을 찔러야지 헤드가 골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렇게 기울여서 내가 저기를 찔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절대 이렇게 반드시 세우지 말고 척추선 따라서 반드시 그걸 좀 해줘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하면 다운스윙 때 머리가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안 나가게 뒤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좌우 셋업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공 칠 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왼손이 약해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여차하면 오른손으로 엎어친다고. 왜냐면 오른손이 강해가지고, 오른손잡이니까. 근데 왼손을 강하게 하려면 다운스윙 때가 중요하잖아요. 다운스윙 때 왼손이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몸이 여기 탱탱하게 당겨줘야 된다고. 여기가 당겨줘야 돼요. 여기 당겨주고, 여기가 수축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오른쪽은 수축, 왼쪽은 완전히 텐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어드레스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자세를 딱 잡잖아요. 그러면 왼쪽은 좀 높으면서 여기에 살짝 전체적으로 이렇게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 그리고 오른쪽은 살짝 수축되는 느낌. 그리고 오른 팔꿈치가 조금 낮아야 되고, 왼쪽보다 좀 낮아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 이게 셋업이잖아요. 이게 셋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셋업이 뭐냐면, 이게 셋업이고, 이걸 이제 자세를 잡으면 어드레스예요. 그래서 셋업하고 어드레스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립하고 팔, 몸 관계가 셋업이고, 이제 공을 치기 위해서 갖다 대면 이제 그게 어드레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그립을 딱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헤드만 갖다 대버리면 다쳐버리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팔꿈치하고 요추가 타겟방으로 살짝 나가듯이 이렇게. 그걸 손으로 느끼면 돼요. 손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스퀘어로 그립을 하는 거죠. 우리는 중립 그립이니까. 중립 그립은 뭐냐면, 반드시 서 있을 때 딱 잡아가지고 스퀘어예요, 이게 중립 그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헤드만 갖다 대면 다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그 댓글에 보면 이런 분들 많다고. 그러니까 다치면 이렇게 살짝 손과 골반과 요추를 살짝 이렇게 타겟반으로 내밀어요. 그러면 그게 맞아요. 이게 뭐냐면 몸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타겟방에 살짝 꺾여 있기 때문에 그립도 좀 살짝 꺾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이 상태에서 이 상태는 스퀘어죠. 왼손등이 타겟 보고 오른손 바닥이 타겟 보고 스퀘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왼손등이 타겟 방향 살짝 위쪽, 오른손 바닥이 타겟 방향 살짝 위쪽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스퀘어니까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되면 스퀘어 되면 페이스가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딱 하면 왼손등이 살짝 타겟 방향 위쪽. 그러니까는 어깨선도 타겟 방향 위쪽이잖아요. 골반선도 그렇고. 그 손도 마찬가지예요. 손도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백스윙도 되게 어려워지고 다운스윙 때 엎어쳐요. 제가 엎어치기가 꼭 어깨로만 엎어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전부 다 엎어칩니다. 오른쪽 무릎도 엎어치고 어깨도 엎어치고 오른손도 엎어쳐요. 그러니까 아무튼 뒤집어지면 엎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절대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뒤집어지면 엎어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초양 같지 않고. 백스윙 시작 218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백스윙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반드시 양손으로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양손으로 하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되게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손으로 그냥 이렇게 당겨버려요. 그러면 당기면 이렇게 꺾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다운스윙 때 엎어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양손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느낌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 약한 왼손과 강한 오른손으로 양손으로 하면 뭔가 같은 힘으로 하면 오른손이 이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왼손을 조금 더 오른손보다 좀 더 강하게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양손으로 해야 돼요. 양손으로 해야지. 왜 양손으로 해야 되냐면 양손으로 안 하면 밸런스가 깨져요.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그럼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오른손이 강한 거고요. 이렇게 가는 거는 왼손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손으로 쫙 빼줘야 돼요. 양손으로 길게. 반드시 까먹어요. 저도 까먹습니다. 근데 저도 가끔 이거 오른손잡이다 니까 본능적으로 오른손을 진짜 급하게 스윙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꼭 엎어치더라고. 네? 흑발맞추면 엎어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무리 급해도 백스윙은 양손으로 한다. 공은 두 손으로 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헤드 먼저 출발시키세요. 헤드 먼저. 이렇게. 이거는 배너건은 좀 달라요. 배너건은 어떻게 스윙을 하냐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해가도 그리고 여기서 확 헤드를 쳐서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회내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손으로 점진적으로 헤드를 돌리면서 어깨회전과 회내전을 점진적으로 하는 편인데 배너건은 안 그래요. 배너건은 이렇게 빼서 어깨 먼저 회전시키고 돌려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백스윙 탑 모양은 거의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이게 수순의 문제고. 우리 바둑도 보면 나중에 더 놓고 보면 모양은 똑같이 나올지라도 나중에 수순이 달라지면 막 생사가 걸려 있잖아요. 죽고 살기가 걸려 있는데 근데 뭐 골프는 바둑 같은 게 아니니까 어쨌든 배너건은 그런 방식 이렇게 빼서 어깨 돌리면서 확 휘둘러 쳐 들거든요. 근데 배너건도 또 달라요. 또 어떤 때는 헤드를 확 그냥 돌려서 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두 손으로 헤드를 쫙 점진적으로
먼저 출발 보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백스윙 터브에서는 240페이지 제일 중요한 게 코킹 완성하고 헤드 무게 느끼기인데 이 코킹 완성이 되게 어려워요. 그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코킹 완성이 꼭 세 가지가 필요한데 오른팔 회전 해줘야 되고요. 왼팔 회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몸통이 돌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팔 회전, 왼팔 회전 이렇게만 하면 스윙 자체가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길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몸통이 돌아줘야 돼요. 그쵸? 이렇게 몸통이 안 돌아주면 이 코킹 완성이 안 됩니다. 위에서 척커덕 하는 게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왜 몸통 회전이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코킹이 위아래로 작용을 하잖아요. 몸통 가운데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가운데로 작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돌아줘야지 가운데로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팔만 가면 팔만 백스윙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기서는 힌징이 먹어버려요. 왜냐면 힌징은 왜 먹죠? 척추를 가로지르면 먹죠. 그리고 척추를 가만히 놔두고 손만 이렇게 가니까 척추를 가로지르는 거잖아요. 그럼 힌징이 먹어버려요. 그럼 우리 스윙이 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조준이 안 돼. 힌징이 먹어버리면. 그러니까 양손으로 헤드를, 두 손으로 균형 있게 헤드를 삥 돌리되 몸통도 돌려줘야지 여기서 코킹이 먹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몸 중심에서 먹는 거라. 그러니까 반드시 그 세 가지죠. 오른팔 회전, 왼팔 회전, 그 다음에 몸통 회전. 그래야지 백스윙 톱에서 이게 착 느껴져요. 그리고 백스윙 할 때 주의할 거는 백스윙이 뭐 회전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보면 사람들이 뭐 어깨를 막 이런다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조준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당나귀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깨는 신경 쓰지 말고 백스윙 손으로 길게 돌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수평 회전한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누르면 막 허리도 나가고 스웨이도 발생하고 막 플라잉 엘보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돼요. 가끔 바디 스윙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뭐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뭐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고. 어깨 왼쪽 어깨 막 쥐어 누르고 그러지 마세요. (264페이지) 이게 진짜 사람 잡는 거예요. 이 그림 이해하세요? 이해 안 가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아니 그립도 공을 향해서 찌르고 헤드도 공을 향해서 던지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보면 그립이 실제 그립 이동 경로 해가지고 이렇게 삥 돌잖아요. 녹색으로. 그거는 현상에 불과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는 그립도 찌르고 헤드도 공 쪽에 하나 쏘는데 제가 책에도 그렇게 써놨죠. 헤드를 쏘는 것보다 그립을 찌르는 게 더 우선이다. 왜냐하면 그립을 찌르면 우리는 인아웃 스윙 궤도이기 때문에 찌르기만 해도 헤드가 날아가요. 그쪽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안 찌르고 헤드를 던져버리잖아요. 그럼 다 스쿠핑 돼버려요. 아웃으로 다 깎여 맞아. 그게 화살표는 뭐냐면 청색 화살표하고 빨간색 화살표는 그 힘쓰는 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백스윙
이제 백스윙 했잖아요. 그 조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을 향해서 그립 끝을 강하게 찔러서 밀잖아요. 밀잖아요. 그럼 아무리 내가 세게 밀어도 손이 이쪽으로 돌아요. 내가 공을 향해서 미는데도. 그러니까는 그렇게 힘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확 깎여버리는 건 깎여요? 공이 그립이 확 돌아버리고 공이 확 깎이는 현상도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그 영상에서도 하는 얘기가 끝까지 찔러야 된다. 회전을 하진 않았는데, 예. 로테이션을 주진 않았는데 찌르다 보면 그거는 일종의 엎어치기예요. 엎어치기. 그러니까 엎어치기니까 오른손이 획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아웃 스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아웃으로 뒤에서 강하게 찌르잖아요. 그러면 계속 찌르면 획 돌지를 않아요. 근데 어설프게 여기서 찌르다 말고 헤드를 던져버리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그게 엎어치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푸른꾸님도 뭐 롱클럽이 안 맞는다 그러는데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 그 경우예요. 막 계속 찔러야 되는데 그냥 특히 롱클럽은 공이 또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으니까 이만큼 찌르다 말아버린다고. 근데 아이언은 이제 센터가 좁고 가까워서 대충 찔러도 그냥 맞아요. 근데 우드나 드라이버는 그냥 막 강력하게 찔러야 됩니다. 그냥 계속 찔러야 돼요. 그래 안 맞아요.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닭그래도 그립을 계속 밀어라.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공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립을 적당히 밀어버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아 들어와요. 헤드가. 강하게 밀어야지 헤드가 절로 치고 나가는데. 그래서 롱클럽은 무조건 깊숙이 찔러야 됩니다. 롱클럽뿐만이 아니에요. 샌드웨치도 깊숙이 찔러야 돼요. 지금 롱클럽은 안 맞고 아이언은 맞는다 그랬잖아요. 드라이버만 이제 안 맞아요. 그래?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네. 그 사이 성공했네. 근데 우드가 드라이버 거리를 넘어갔어요. 야, 정말 푸른 꿈을 거의 성취하신 것 같은데. 드라이버가 오늘 갖고 왔어요. 어쨌든 근데 깊숙이 찔러야 돼요. 웨지도 마찬가지예요. 샌드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샌드위치는 모래 칠 때는 말고 어떤 뭐 피칭 웨지 짧은 것도 잔디에서 칠 때는 깊숙이 찔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노건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강하게 치면 강하게 칠수록 공이 더 잘 맞는다.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는 강하게 찌르는 스윙이잖아요. 찌르는 스윙이라 최대한 강하게 찔러야 돼요. 짧은 거라도. 그래야지 정확하게 막 다운볼로로 막 쫙쫙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설프게 찌르면 안 돼요. 어설프게 찌르면 무슨 스윙이야. 근데 바디 스윙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을 살살 달래치라 그러고 힘을 80% 90%만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스윙은 안 맞습니다. 우리 스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막 강하게 찔러서 그냥 얼마나 세게 찔러야 되냐면 그냥 여기서 깊숙이 찌르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체중을 실어서 그냥 막 찔러내야 돼요. 이렇게 이 정도로 그냥 몸이 딸려갈 정도로. 그럼 팔로우 스로 때 이러잖아요. 쫙 밀면 몸이 오른발에 끌려가잖아요. 그 정도로 밀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오른발에 끌려갈 정도로 그렇게. 어설프게 특히 롱클럽 안 맞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깊숙이. 그러니까 이 그림은 제가 특별히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게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면 진짜 이해를 못해요. 왜 그립 가는 방향하고 헤드가 가는 방향이 그 경로가 다른데 화살표를 같은 방향으로 해놨냐 이렇게. 그러니까 공적으로 그립을 밀어야 돼요, 헤드를 던져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답변은 저는 그렇게 하죠. 둘 다가 맞아요. 둘 다가 맞습니다. 뒤에서 백스윙에서 노중에서 쫙 밀면 제가 책에도 그렇게 써놨죠.
내가 아무리 세게 밀어도 왼팔이 이게 길이가 한정돼 있어서 계속 가면 돌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립은 이렇게 돌고 헤드는 저쪽으로 날아간다. 코킹 풀리면 저리로 날아간다. 근데 나는 힘을 쓰는 거는 공쪽으로 써요. 막 그립이 돌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결과야, 결과. 겉으로 나타난 현상에 불과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저기 부산에 열무맘님 옛날에 나한테 저기 그 뭐죠? 저기 그 채팅 창 하나 있잖아요. 그 제가 만들어 놓은 오픈톡인가? 거기 영상 한번 보내왔는데 거기에 저는 이제 영상만 보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열무맘님이 설명을 하는데 그립을 돌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립이 이렇게 가니까 계속 손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회전을 하려고 그립 손으로 원을 만들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 안 맞아요. 우리 스윙 모토가 그거잖아요. 1cm도 휘두르지 마라. 1cm도 휘두르지 마라. 회전은 전부 다 현상일 뿐이다. 공을 향해서 그냥 쫙쫙 밀어 던져요. 그냥 밀어 던져요. 밀어 던지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립도 돌고 헤드도 돌고 다 돌아요. 다 돌아요. 결과를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타이거 우즈나 뭐 푸싱 배 보고 따라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속에 있는 거를 챙겨야 되는데 속에 있는 거는 모르니까 계속 결과만 따라서 하려고 그래요. 손도 돌리고 헤드도 돌리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공이 안 맞는 거예요. 아무튼 그게 그 뜻입니다. 이게 무조건 그냥 그립의 헤드를 다 전부 다 공을 향해 던지는 건데 그립이 더 우선이다. 그립 찌르기가 더 우선이다. 그냥 찌르면 맞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아웃 스윙의 특징이에요. 과학적인 특징. 인아웃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아웃을 쭉 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쫙 밀어버리면 절대 회전을 안 시키거든요. 그립을 쫙 밀어버리면 손이 이쪽으로 획 돌아요. 획 돌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예도 설명해놨잖아요. 이게 그 손이 그립이 트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에 헤드를 싣고 가는 거예요. 싣고 가는 거 이렇게 헤드를 쫙 싣고 가는데 이거 나는 계속 밀었는데 얘가 이렇게 왼쪽으로 돌잖아요.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던 길 계속 가야지. 그게 나는 공을 향해서 쫙 밀었어요. 근데 손이 돌아버리잖아요. 근데 헤드는 어떻게 해요? 가던 길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던 길이 어디였어요? 공이죠. 그럼 너는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너는 돌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그림하고 예. 지금 선생님 하시고 있는 스윙은 낮게 이런 들어오라고 지금 평면으로 예. 낮게 들어오라 이게 지금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완전히 직격으로 지금 바로 떨어지는 거. 아, 그 낮게 들어가는 거는 그것도 이제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 이 보세요. 그 머리 제자리 유지하고 그립을 직접 밀어버리면 공을 향해서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실제 헤드 경로 있잖아요. 헤드. 실제 클럽 헤드 이동 경로. 헤드가 떨어진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나는 공을 향해서 직선을 미는데 헤드는 막 회전하면서 낮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평 타격 얘기를 했잖아요. 수평 타격은 헤드가 하는 거지 내가 손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공을 향해서 뒤에서 공을 향해서 그냥 직선으로 쫙 밀어버리면 헤드가 휙 돌면서 수평 타격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헤드가 수평 타격은 헤드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잘 유지해야 돼요. 머리가 앞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 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밀어? 못 밀지. 그러니까 머리만 제자리 유지하고 공을 향해서 그립을 쫙 찌르면 휙 돌아가요. 이렇게 휙 돌아가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280페이지 임팩트 자세인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 임팩트 자세를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망해요. 이건 결과일 뿐이에요. 내가 그립을 강하게 밀어 던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지. 이걸 내가 핸드 퍼스트다, 하체가 어떻고, 어깨가 어떻고, 이제서 이 임팩트 자세네. 그거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만들지 마세요.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건, 그 짧은 순간에 그걸 어떻게 만들어? 그렇죠. 못 만들죠. 만듭니다. 팔로우스로 피니시 이런 건 그냥 쫙 밀고 들어가면 돼요. 그냥 쭉 밀고 들어가면 돼요. 네, 쭉 밀고. 그러면 제가